근데 이제 보면은 곱창은 좀 얇고 대창은 좀 두껍고, 그 곱창을 이렇게 대창 안에다가 잘 끼우면, 어떻게 잘 끼우면은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갈 것 같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진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지난주부터 슬기로운 두 번째 시리즈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영상 보러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이 드라마 보셨겠죠. 슬빵을 너무 재밌게 봤어서 이거 시작한다 그럴 때부터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코드가 좀 맞는지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리뷰도 하는 거고, 다들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또 신기하게도 이 배우님은 의사를 하면 이런 과가 어울리겠다 싶은 데다가 어떻게 이렇게 잘 설정을 해두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정경호 배우님 CS 교수 진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말랑닥터는 소아청소년과 채널이니까 드라마 리뷰는 다른 분들에게 맡겨놓고, 오늘 저는 소아청소년과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얘기 몇 개 해볼까 합니다. 뭐 드라마를 보는 데는 그냥 단순한 TMI일 수도 있겠어요. 극 중에 안정원 교수님으로 나오는 유연석 배우님 있잖아요. 이분이 왜 소아외과 조교수로 나오시잖아요. 근데 말랑닥터가 있는 소아청소년과랑 이 소아외과는 다른 과예요. 가끔 네이버 기사 같은 데 보면은 소아과 교수 유연석 이런 식으로 나오는 기사들이 있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소아외과라는 과 자체가 좀 큰 종합병원 같은 데나 있는 과기는 해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건강하게 자라왔다 이러면은 이런 과가 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정원 교수님은 소아과가 아니라 소아외과셔요. 이 소아외과랑 소아과, 소아청소년과가 다른 정도가 뭐 내분비내과, 호흡기내과 이런 게 다른 정도가 아니고, 그 시작 전부터 아예 다른 과라서요.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 옛날 소아과, 이거는 어른으로 치자면 내과 같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스, 이거랑은 좀 거리가 먼 과. 그리고 소아외과는 기본적으로는 일반 외과 소속이거든요. 그 외 극 중에서 다스베이더 모자 쓰고 광선검 들고 나오는 조정석 배우님 있잖아요. 이익준 교수님, 그분이 이제 간담최외과 조교수로 나오시는데, 그분이랑 오히려 같은 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외과 선생님들이 나중에 전문 분야를 가지게 될 때 뭐 간담최외과, 대장학문외과, 소아외과 이런 식으로 과가 나뉘게 되는 거고, 근데 또 외과라고 해도 극 중에 나오는 뭐 신경외과, 흉부외과 이런 데랑은 또 다른 과기는 해요. 그러고 보니까는 다 외과 계열 분들이시긴 하네요. 사실 제가 생각해봐도 소아청소년과는 드라마에서 메인급으로 다루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이들이 나오니까. 뭐 감동적이거나 아이들이랑 같이 울고 웃고 이러는 순간들이 많다 보니까는 오히려 다큐 같은 데는 어울리긴 하는데 드라마는 좀 애매한 느낌? 아무튼 그래서 잘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유연석 배우님이 처음엔 이제 애들 진찰하시는데 소아청소년과? 했는데 찾아보니까는 소아외과이시더라고요. 어쩐지 그 청진기가 좀 이상하다 했어. 어쨌거나 뭐 이제 애들 계속 보실 텐데 그런 점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반갑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이들 때문에 막 울고 웃고 이러는 모습들 보면은 공감되기도 하고요. 근데 왜 이 안 교수님께서 아이 진찰하던 중에 그 왜 핸드폰으로 녹음하던 엄마 있잖아요, 빛나 엄마, 그분한테 설명드리던 장중첩증이라는 병이 잠깐 나오는데, 정말 스쳐가듯이 잠깐 나와요. 그 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오늘의 TMI. 장중첩증이라는 병은 기본적으로 장이 중첩되는 병이에요. 이렇게 두 겹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장은 원래 길다란 튜브처럼 생겨 있는데, 그 왜 우리 흔히 먹는 곱창, 대창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곱창은 좀 얇고 대창은 좀 두껍고, 그 곱창을 이렇게 대창 안에다가 잘 끼우면, 어떻게 잘 끼우면은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갈 것 같지 않나요? 그런 모양이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좀 편할 거예요. 원래는 이제 장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쭉 하나의 긴 관처럼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려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딱 두 겹이 돼서 껴 있으면은 어딘가가 막혀버리는 거죠. 그 왜 옷 같은 거 이제 벗을 때 이렇게 잘 벗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벗게 될 때 이런 식으로
소매가 가끔 낄 때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두 겹이 되면은 낄 때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도 두 겹이 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쫄리게 되는 거예요. 목이 쫄리듯이. 그렇게 이제 쫄려버리면은 빼면 되긴 하는데 이게 잘 안 빠지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쪼여 있으면은 피가 안 통해요. 왜 이렇게 손목 오래 잡고 있으면은 피 안 통해서 손이 시퍼레지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피가 안 통해서 펄해지는데 이 장이 썩어요. 그게 문제. 그래서 극중 유연석 배우님께서 빛나 경우에는 괴사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생기고 빠른 시간, 뭐 보통 한 48시간, 늦어도 72시간 정도 보는데 그 안에 발견을 하면은 이제 빛나 어머니 얘기처럼 수술이 아니라 시술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뭐 공기나 바륨이라는 그런 액체를 넣어가지고 장을 풀어주는 건데, 왜 이렇게 끼어있는 고무장갑에다가 바람을 뿅 하고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항문에다가 공기를 쭉 넣어가지고 두 겹으로 겹쳐있는 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기를 넣어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 장이 여기가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펴지질 않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장갑 자체가 뻥 하고 터지겠죠. 물론 이제 장은 그런 식으로 막 극적으로 터지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구멍이 날 수 있다. 장에 구멍이 나면 이거는 응급수술 들어가야 되거든요. 판이 더 커지는 거. 요런 상황이 이제 안 교수님이 말씀하신 괴사가 일어난 상황.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 겹쳐있는 장이 썩어서 서로 문드러져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러면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시술로는 불가능하고 배를 열고 들어가서 봐야 된다. 수술 밖에는 답이 없다. 시술로는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안 교수님께서 빛나 어머니한테 수술 말고는 답이 없다 그런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는 시술도 한다던데 이거는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 상태가 안 좋아서 장이 막 썩어서 들러붙어 있어서 더 위험해질 상황이 있다 보니까 수술 말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열고 들어가 보면은 장이 막 상태가 괜찮다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살살 잡아 빼보면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안 되면은 이제 장 양쪽을 잘라서 이어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막 수술도 해야 될 수도 있다. 무섭게 말해두면은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이도 이 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니에요. 이제 뭐 빈도수로 보면은 한 10,000명에 3명, 4명 이렇게 걸린다고 돼 있고, 그 대부분도 사실 이제 2살 미만에서 대부분 일어나니까는 뭐 대부분 2살이긴 한데 생기는 건 한 5개월에서 6세 정도까지는 흔하게 그래도 생길 수는 있어요. 아무튼 그 나이 또래에서가 대부분 생기니까 흔하게는 어릴 때 잘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만약 장이 이렇게 꼬여서 말려 들어갔다 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어쨌거나 쭉 이어져 있어야 되는 장이 어딘가가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은 평소에도 꾸준히 계속 움직여요. 뭘 안 먹어도. 근데 어디가 막혀 있는데 위에서 자꾸 밀어. 그러면은 배가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장이 움직일 때만 배가 아픈 주기적 복통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애들이 진짜 막 한 1분, 2분 정도 하고서는 막 미친 것처럼 진짜 엄청 울다가 한 10분, 15분 정도는 또 너무 말짱해져가지고 막 뛰어놀거나 막 기어다니거나 생긋생긋 웃거나 막 이런 증상이 주기적으로 자꾸 반복이 돼요. 한 10분, 15분마다 계속 1, 2분씩 엄청 심하게 보채는 거죠. 요게 그나마 제일 흔한 증상. 어디가 막혀 있어서 음식이 못 내려가니까 토하는 경우도 있고, 뭐 딸기잼 같은 대변 이런 걸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장중첩증 걸린 애들한테서 100%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증상이 없는 애들은 잡아내기가 쉬운 병은 아니에요. 의심이 되는 애들은 초음파 보면은 대부분은 다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고요. 아무튼 뭐 흔한 병은 아니긴 한데 혹시나 아이한테서 이런 주기적인 복통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큰 병원 가보세요, 응급실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아이한테서 이런 복통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병원으로 데려오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